자, 역사와 기술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꼭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고성능 브랜드인데, 이 고성능 브랜드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의 주인공은 그런 고성능 브랜드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 메르세데스 AMG의 독자 모델 AMG 43 4매틱 플러스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성능 브랜드인 AMG의 독자 모델 중 하나인 AMG GT 4도어 모델입니다. 아까랑 차 모델명을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벤츠가 이 브랜드에 대한 이름들을 다시 정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맨 위에는 메르세데스 패밀리라는 전체적인 이 가문을 지탱을 하는 이름이 하나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대중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한 럭셔리 브랜드로서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전기차 브랜드로서 메르세데스 EQ, 완전 하이 럭셔리를 위한 메르세데스 마히바흐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성능 브랜드들만 따로 모아둔 메르세데스 AMG라는 모델이 분리가 됐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랜드가 재정립되기 전에 먼저 출시가 됐었기 때문에 과거에 처음 출시가 됐을 때는 AMG GT 4도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어요. 이 4도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도어 모델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바로 그 AMG GT 모델이에요. GT 모델이 있고, GT 모델을 4도어로 만들고 차를 조금 더 크고 높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달라졌네? 이 차는 그러면 AMG GT 4도어 쿠페라고 부르자 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 이 모델이었죠. 이제는 AMG라는 브랜드가 독립이 됐고, 각각의 모델들에 있었던 AMG 모델들을 다 이 메르세데스 AMG 브랜드로 다 편입을 시키고 난 다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졌고, 이제는 그냥 AMG GT 43 4매틱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AMG가 431에 야 저기 무슨 숫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과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한 10년 전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63이라는 숫자가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었어야 했어요. AMG가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500 정도, 600 정도 되는 숫자를 같이 달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차는 AMG에 준하는 그런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도 보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벤츠에게 있어서 6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성이 큰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환경 규제라든가 엔진의 다운사이징 등으로 인해서 6300cc 엔진도 볼 수가 없게 됐고요. V8 엔진도 이제는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숫자가 계속해서 낮아지게 됐고, 이런 큰 사이즈의 AMG 모델조차 63 모델이 아닌 43 모델이 메인으로 팔리게 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 차에 63 모델이 있기는 해요. 메르세데스 AMG GT 63 4매틱 플러스 S라고 하는 훨씬 더 긴 이름에 훨씬 더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는 그런 모델도 판매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이 GT 모델은 지금 보고 계신 것과 같은 GT 43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AMG 고유의 모델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AMG 모델들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적인 특성들 혹은 기술적인 그런 화려함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로 쭉쭉 내려오는 요 그릴 같은 경우에도 AMG 모델에서만 만나볼 수가 있는 디자인 시그니처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호불호가 조금 갈리기는 합니다. 다른 모델들, 특히 EQ 브랜드에 AMG가 붙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게 뭐야? 라는 반응들도 꽤 많이 나오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AMG GT 2도어든 이 모델이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 AMG GT 모델에서만큼은 이 그릴이 굉장히 멋들어지게 잘 녹아드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의 길이가 5m가 조금 넘어요. 5050mm, 5m 5cm? 그쵸. 5m 5cm죠. 5m 5cm라고 하는 결코 작지 않은 이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길이에도 불구하고 차의 전체적인 이 덩치감들이 조금 골고루 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긴 모델인가 라고 하는 느낌들보다는 조금 더 두께감이 있고 덩어리감이 있는 모델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사실 AMG GT 모델이 가지고 있는 오해 아닌 오해 중에 하나가 옆에서 봤을 때 이 실루엣이 약간 좀 스포티하다기보다는 덩어리감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덩어리가 전체적으로 큰 느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물방울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차가 공기를 굉장히 잘 쪼개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구나 라는 점도 같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MG에다가 빗대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차를 우리는 또 하나 알고 있어요. 바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6죠. 아이오닉 6가 AMG GT만한 차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 차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 물방울 같은 조약돌 같은 그런 디자인 실루엣을 가져가게 되면서 굉장히 낮은 공기 저항 계수를 가져가게 됐고 최적의 공기 역학, 공기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사실은 AMG GT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적용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이 측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상당한 크기, 상당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퍼포먼스를 발휘를 해줍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펼쳐놓은 것처럼 리어 스포일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내에서 그리고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AMG GT 모델은 생각보다 굉장히 편한 모델에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큰 덩치를 갖고 있는 덕분에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도 고성능 차치고는 상당히 넓은 편에 해당을 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라고 짧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AMG GT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분명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트렁크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은 상당히 위쪽에서부터 열리게 되고 열리게 되는 각도나 트렁크의 입구가 상당히 좁은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길게 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럴 때는 큰 불편함은 없기는 하지만 이 트렁크 쪽이 상당히 높게, 사실 안쪽과 수평을 맞춰 본다면 거의 번호판 위쪽부터 트렁크 바닥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만큼의 턱이 앞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편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를 활용을 하는 게 쉬운가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못해요. 트렁크 공간 자체가 넓은가라고 했을 때는 부족하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 두 가지를 섞어서 평가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반만 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쪽에 있는 공간 자체는 꽤 넓은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트렁크에다가 골프백, 요 정도 되는 차를 타시는 분들은 분명 골프를 치실 거란 말이죠. 골프백을 넣기에도 부담이 없는 그런 트렁크 공간들을 가지고 있고, 뭐 캐리어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사이즈의 캐리어도 한 2개 정도는 무던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트렁크 공간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열 좌석도 폴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대 2대 4로 폴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폴딩을 하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에 대한 활용성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턱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트렁크가 사용하기 편한가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트렁크를 열고 닫아 보니까 정말 딱 트렁크 위쪽에 있는 뚜껑 부분만 까딱까딱 열렸다 닫혔다 한다라는 점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부분에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앞쪽에서는 그래도 다른 벤츠의 모델들 CLS나 S클래스와 같은 좀 상위, 좀 큰 사이즈의 차들과 비슷한 느낌들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뒤쪽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들일 것 같아요. 지금은 단종이 됐죠. S클래스가 초반에 직전 모델, 한형 모델 말고 직전 모델에서 쿠페 모델을 잠깐 낸 적이 있었습니다. S63 AMG 쿠페라는 모델을 판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모델에서 만날 수 있었던 비슷한 형태의 테일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S클래스 쿠페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모델뿐만 아니라 최근에 쿠페 모델이라고 출시를 하고 있는 벤츠의 모델들에서 만날 수 있는 얇은 형상의 테일 램프 디자인이 이 AMG GT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고성능이라는 것들을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이름부터가 AMG GT라는 누가 보더라도 잘 달리는 모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배기구의 크기라든가 아래쪽에 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나는 굉장히 잘 달리는 달리기 선수다 라는 것들을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팍팍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 AMG GT43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일단 이 실내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은, 야, 확실히 AMG 전용 모델은 구성이 다르구나 라는 점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이 가운데 센터 터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스티어링 휠 부분이 눈에 좀 크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AMG GT 이 투도어 모델에서도 똑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모습이에요. 약간은 좀 파나메라라든가 좀 다른 브랜드의 고성능 모델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모델들을 따라 한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벤츠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SLS라든가 뭐 그 전에 나왔던 초고성능 아이코닉한 모델들을 보게 되더라도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버튼 형태냐 이렇게 터치 형태냐 라는 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AMG 전용의 이제 구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AMG 스타일로 잘 녹여냈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에는 배기음이라든가 스포일러, 그다음에 서스펜션의 반응이나 변속기의 반응, 그리고 이 차의 이제 미끄럼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버튼들, 거기다가 드라이브 모드도 굉장히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버튼들,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하고 관련된 볼륨 버튼들까지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는 컵홀더가 자리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깊게 자리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까지 넓은 공간은 아닌 공간들이 자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750ml일 겁니다. 요 컵홀더를 들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데, 이거를 껴놓게 되면은 사이즈는 맥시멈 최대 크기에 해당을 하게 되고, 위쪽으로 쑥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체감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대충 스티어링 휠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 크기를 갖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편리한가 했을 때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의 뭐 아이스 음료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톨 사이즈를 하게 되면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란데 사이즈를 하게 되면은 약간 딱 여기서 걸치게 될 거고, 벤티 사이즈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딱 끼게 되는, 그래서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앞쪽에는 두 개 USB-C 타입 충전 포트도 있고, 이 안쪽을 열어보게 되면은 이제 무선 충전 패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여러 브랜드들이 전자식 변속기를 사용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 특히 현대차가 그러고 있죠. 다양한 형태의 전자식 변속기를 장착을 해주고 있는데, 이 AMG GT는 고전적인 형태의 요 전자식 변속기 레버 타입이죠. 요거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좀 뒤에 있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런 차는 후진 전진을 많이 바꾸는 타입의 차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편한가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좀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AMG 로고가 딱 박혀져 있고 그렇게까지 쓰기 불편한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은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됩니다. 벤츠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공조장치 버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이쪽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 형태 때문에 약간씩 좀 안쪽으로 파여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씩의 불편함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사실 많이 건들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차를 운행을 해야지, 나는 이런 거를 좀 많이 많이 조작을 하는데 라고 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요소들은 있다라고 생각은 돼요.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요 스티어링 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 자체는 벤츠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지만 AMG 전용의 두 가지 버튼이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주는 버튼입니다.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인디비주얼 모드로 넘어가게 되고, 돌리게 되면은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스노우 모드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환경에 맞는 이 주행 모드를 주행을 하면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멀티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스탑앤고를 끌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스포일러를 펼치고 접는 것들을 조절을 한다거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AMG 다이나믹스라든가 아니면은 이
차체 제어 장치라든가 서스펜션의 통제 방법까지도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버튼을 눌러주고 옆에 테두리 쪽에 추가적인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도 같이 컨트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이 작은 디스플레이 안에서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 조작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거든요. 내가 진짜로 주행을 하고자 하는 환경에 딱 들어갈 때에 맞춰서 세팅을 바꿔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그렇게 크게 쓸 일이 없는 버튼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차가 상당히 큰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센터 터널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실내 공간 자체가 좁고 답답하고 부족한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꽤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거기다가 시트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탁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 시트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AMG GT에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은 1열 같은 경우에는 제 몸에다 맞춰둔 상태인데, 밖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차는 생각보다 많이 길고 넓고 또 높은 모델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넓은 편에 해당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제 기준으로 주먹 2개의 공간이 남게 되고요. 발 공간이라든가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넉넉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 차 자체가 굉장히 고성능으로 달리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는 사람들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웨이드 소재를 곳곳에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마찰력을 높여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격한 이 주행 환경에서도 자세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조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사이즈의 그런 차구나 라는 것들을 보더라도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거는 이 차가 진짜 럭셔리한 것들을 추구를 하는 모델이 아니라 럭셔리한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고성능 모델이다 라는 점 때문일 거예요. 편의 장비가 이 아래쪽에 오랜만에 보는 재떨이가 하나 자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USB 포트 하나, 12V 파워 아울렛 하나, 그리고 팔걸이를 겸하는 수납 공간과 컵홀더, 그리고 더 아래쪽에 있는 컵홀더까지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의 수납 공간만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팔걸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감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체형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체형에 맞는가도 한 번씩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조금 높이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불편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아주 기본적인 독서등 정도 들어가 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능 모델이다 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고 본다면 나쁘지 않은 구성, 그리고 꽤 넉넉한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AMG GT 43 모델을 직접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은 43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어떤 것을 기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평범해 보이는 그런 파워트레인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직렬 6기통 3리터 배기량의 직렬 6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장착이 되어 있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9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발휘를 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이 약 한 367마력 정도, 그리고 최대 토크는 51kgm/m를 발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차를 서킷에서 시승을 했을 때는 꽤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63이라는 숫자가 붙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최상위 모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이 차는 사실 몰아붙이고자 하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속도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서킷에서 충분히 즐겼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평범하게 주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범하게 주행을 해보면은 서스펜션의 세팅을 컴포트로 두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편안한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S클래스에 준한다고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CLS하고는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편안함,
그러니까 이게 AMG의 전용 모델이니까 굉장히 하드하고 딱딱하고 불편할 거야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셨다면은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여기서 서스펜션의 세팅을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은 전사식 서스펜션이 굉장히 기민하게 세팅을 바꿔주게 되고 단단한 그런 서스펜션의 세팅을 온몸으로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했을 때는 뭐 이래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단한 그런 서스펜션의 반응을 느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다른 세팅들은 안 바꾸고 일반적인 형태 컴포트 모드에서 주행을 한다, 다 컴포트 모드로 세팅을 하고서 주행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꽤 편한데, 이거 데일리 일상으로 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들게 만드는 그런 승차감들을 전달을 해준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냥 배기음 정도만 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흔히 말하는 감성 마력이라는 게 있죠. 그런 감성들을 완전히 제대로 자극을 해주는 그런 차로 돌변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왕왕 하면서 가고 있지만 사실 지금 속도는 85에서 90 사이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이런 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캐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자극을 시켜주는 그런 모델로 이 차를 만들어 놨다라는 점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주행을 할 거면은 굳이 그 차를 살 이유가 있을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차를 제대로 달려볼 수 있는, 이 차의 성능을 끝까지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도로 자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 밟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약간의 공포감이 들어요. 그런 정도로 이 차의 성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야, 너 AMG GT 샀다며? 한번 밟아봐 라고 했을 때 그냥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두고 10초만 가속 페달을, 풀악셀을 밟아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만해도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컴포트 모드로 두고 배기음만 켜고 달려주게 되면은 야, 미안해, 내가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살살 다니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품고 있다 라는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비가 조금 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차는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라든가 노면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라든가, 사실 서스펜션이나 타이어나 이런 것들이 다 UHP 타이어와 고성능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컴포트 모드로 두고 주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특성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단하다거나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들이 들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보게 되면은 이 차의 이름이 왜 GT인가, 왜 그랜드 투어러인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MG GT는 많은 분들이 나는 S클래스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내 나이가 사실은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S클래스를 타면은 조금 너무 빨리 어른이 되는 느낌이 들 것 같아, 나는 조금 더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를 사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신 고를 만한 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매력은 나는 성공했어, 일찍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즐기면서 탈 수 있는 차, 그러면서도 밖에다가 보여줬을 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차, 나는 그런 차를 사겠어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AMG GT43 포매틱 플러스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에 이 차를 여러 번 타봤어요.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단 1m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승을 하기 전까지는 이 차를 전부 다 서킷에서만 타봤는데 이 차를 굳이 다시 한번 받아오게 된 이유는
도로에서 이 차가 너무나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고성능 브랜드의 상징 중에 하나인 AMG 브랜드에서 전용 모델로서 서킷을 타라고 만든 모델인데 일반 도로에서 너무나 많이 보이니까 이 차를 일반 도로에서 타면 어떤 느낌이 들까라는 것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S클래스에 준하는, S클래스만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에 준하는 편안함을 분명히 갖고 있고, AMG라는 배지가 아깝지 않을 정도의 짜릿함, 그리고 강력한 퍼포먼스, 누가 보더라도 야, 차를 좀 많이 좋아하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멋진 외관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는 끝판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1억 3,600, 1억 4천 그 정도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싼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히 넘보지도 못할 정도로 비싼 모델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좀 애매한 그런 가격대가 됐습니다. 이 애매하다라는 가격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야 라는 것들이 아니라 한 번쯤은 노려볼만 한데 라는 그런 가격대로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 서킷을 앞으로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 차를 타고서 서킷을 달리는 기분으로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겠어 라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간 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도로에서 보게 되는 이 AMG GT의 정체가 아닐까 싶어요. 자,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재밌는 차인데 사실 비가 안 오는 지금 이 순간을 저는 조금만 더 즐겨야 될 것 같거든요. 비가 왔을 때는 이 차를 분명 반도 못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차를 빨리 조금만 더 즐겨봐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